오늘은 중국 광동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에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동쪽 끝, 즉 바닷가 지역만으로 한번 위에서 아래로 훑어볼까요? 맨 위가 황해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반도가 있는 산동성이죠. 그 반도의 맨 아래자락 끝에서부터가 강소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까지 그 밑에가 이제 양자강이죠. 그 너머까지가 강소성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닷가 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절강성이죠. 항저우가 있는 그 밑에가 바로 법건성입니다. 바다 건너에 대만하고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법건성이 끝난 지역 그 아래쪽이 바로 광동성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베트남하고 접하게 됩니다. 이 광동성의 성도, 제일 큰 도시는 바로 광저우입니다. 광주라고 하죠. 중국에서 인구만으로 따지면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충칭, 상하이, 다음이 광저우입니다. 인구 190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입니다. 광저우 가운데를 흘러가는 강이 주강이라고 하고, 그 주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 그 강의 왼쪽 편에 국제도시가 바로 홍콩이요. 그 강 건너 오른편에 있는 도시가 마카오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마카오, 광주 삼각지역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도 가장 국제적인 지역이요. 큰 도시들이 밀접해 있는 또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사성어 같은 것을 공부할 적에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었죠. 오월동주다, 와신상담이다 할 때 이 고사들은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그대로 표시하고 있죠. 즉 오나라와 월나라였습니다. 그 다툼에서 나온 말들이 이런 말이었는데, 이 월나라가 어디쯤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의 항저우 지역, 즉 절강성 지역에 있었습니다. 나중 월나라가 멸망한 뒤에 여기 주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오늘날의 법건성 그리고 광동성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 월나라 주민들이 많았어요. 이 광동지역, 특히 광주, 광저우에 그 많은 인구들이 있다고 했는데, 본래의 원주민들 숫자보다 외지인들, 이주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시가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면서 외부 노동자들의 유입이 아주 컸는데, 이들 노동자들의 출신지가 대부분 호남성, 호북성, 광서성 노동자들이 대거 이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주함으로 해서 여기에는 광저우다운 어떤 독특한 문화, 어떤 풍토들이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특히 유명한 것이 음식들이죠. 광동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발달되었고, 또한 술도 이쪽 토양에 맞는 술들이 개발되고 인기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이 광동 사람들의 특질이 낙천적이요 개방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외래인들이 많고 또 국경까지 접하다 보니까 바깥의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거리낌이 없고 넉넉하다란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광동에서 나오는 장락주라는 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히 장락소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소주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그 소주랑 한자가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원래 소주가 증류주죠. 백주의 또 다른 이름이 소주입니다. 이 장락소주가 광저우의 서민대중 노동계층들한테 특히 인기 있는 술입니다. 제가 장락소주를 처음 접했던 것은 샤먼에서였습니다.
샤먼은 아주 이국적인 도시죠. 그래서 도시 문화가 아주 독특합니다. 서양식 집들도 많고 음식도 또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곳 뒷골목 선술집에서 처음 마셔봤던 술이 장락소주였어요. 값이 싸고 또 독한 술이라 그래서 한번 마시나 보자 하고 들이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마셨던 장락소주는 아마 65도 그런 정도의 도수였어요. 정말로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자극적이고 강렬했던 그런 술 맛을 기억합니다. 장락주, 장락소주. 요 장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오래 즐겁게 이런 뜻이죠. 원래 말은 장구쾌락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즐거움을 유지하자. 그렇죠. 우리의 한정된 인생에 있어 가지고 그나마 복된 것이 뭘까요? 아프지 않고 즐겁게 길게 버티는 것. 그거밖에 더 없겠죠. 좋은 음식, 좋은 술도 먹어가면서 좋은 사람과 사귀는 것.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있을까요? 장락, 오랜 즐거움. 이 말이 처음 언제 사용됐느냐 하면은 고서 한비자에 이게 처음 나옵니다. 그 고대의 군주들, 지배계층에서는 뭘 장락이라고 여겼느냐 하면은요,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진 충신들을 잘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으면은 장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요. 생각하면 당연한 말 같습니다. 남을 다스리는 사람한테 있어 가지고는 충신,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자를 얻어 가지고 그들을 잘 오래 관리할 수 있다면은 다른 근심 걱정은 없겠죠. 이 장락에 대한 내 사람의 생각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고기가 물을 만나 가지고 오래 즐기는 것, 그것이 장락이다 그래서요. 물 만난 고기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술에는 시가 곁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락에 관련된 시 한 구절을 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봄철 약간 때가 이르긴 합니다만은 어울리는 시입니다. 당나라 시기 전기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꽤나 그도 이름이 높았던 유명 시인입니다. 전기. 그의 시 중에 궁궐의 배사인한테 주는 시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도 꽤나 유명합니다. 2월 황리 비상림이요 춘성 자금 효음음이다. 장락 종성 화외진이요 영지 유색 우중심이로다. 이런 시예요. 이른 봄 2월인데 꾀꼬리들 상림은 숲을 날아다니네. 임금님 사는 궁궐에 새벽빛이 어둑하구나. 장락궁의 종소리 멀리 화원 밖으로 사라지고 궁궐 목가의 수양버들 빛 속에 더욱 푸르도다. 이른 봄 황궁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린 시로 보입니다. 이 맨 앞에 나오는 상림원이라고 하는 것은 황실 전용의 원림 숲이었습니다. 황제가 사냥도 하고 소풍도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얼마나 넓었느냐 하면은 사방 340km라고 했습니다. 서울서 대구까지의 거리, 사방이 그런 거리를 숲으로 조성해 놓고 논일었던 황제의 정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춘성 자금이라고 해서 자금성을 떠올릴 수 있는데 전기가 당나라 시인이라고 했으니까 당나라 때는 자금성이 없었죠. 그러면 요 자금이란 건 뭐냐? 원래의 말뜻은 임금님이 머무는 곳, 자빈들의 왕래가 금지된 신성공간, 이게 자금입니다. 많이들 가보셨겠죠. 북경의 그 거대한 황궁 자금성이요. 그 자금성은 명청시대 때의 황궁이었습니다. 이 전기의 시 중에서도 가장 명구로 인용되는 것은 바로 요 마지막에 있는
그 드리워진 버드나무 가지의 새싹들이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봄비 속에서 훨씬 더 맑고 영롱한 빛을 띈다. 이것을 식기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장락이라는 것은 장락궁을 말합니다. 즉 한나라 시대에 장안에 있던 황궁에 장락궁이라는 정각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머물던 정각이 바로 장락궁인데 거기에 아마 종이 있어가지고 종소리가 울리곤 했던 모양입니다. 그 종소리가 성 밖으로 거대한 화원 너머까지 퍼져나가서 사라지는 봄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지도를 참고해 볼까요? 복건성의 큰 도시 하문, 샤먼과 이 광동성의 성도, 광주를 직선으로 잇는다면은 그 중간쯤에 오화시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우화라고 합니다. 오화시. 이 장락소주가 나오는 생산 기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수리름은 깊은 뜻으로는 아까 제가 말했던 한비자에서부터 이 전기시에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만은 좁은 의미의 이 장락이라는 수리름은 어디서 유래됐느냐? 이 오화시의 지명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한코조 때입니다. 조타라는 이가 여기 우하 지역의 수령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을 세웠기 때문에 황제가 너는 특별히 지방사또이지만은 남월왕으로 봉한다라고 했습니다. 월나라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많이 넘어왔다 그랬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 즉 남월왕이라고 봉해집니다. 이 조타라는 이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여 자기 고을의 뒷산에다가 크게 단석을 만들고 황제한테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늘은 자리를 장락대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던 고을 이름을 장락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1000년 넘게 그 지명을 사용해 왔는데 손문이 국민정부를 세웠을 적에 너희들은 지명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 오화시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서 나오는 수리이기 때문에 장락이라는 이름을 수리름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장락주요 장락소주다. 그리고 그 뜻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술을 마시고 오래오래 즐겁기를 바란다.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 저도 또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장락소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동에서 나온다는 소호도선 술입니다. 소호도선 술공장은 마오타이에 있지만 본사가 광동에 있기 때문에 광동 사람들은 소호도선주를 광동술이라고 주장합니다. 52도, 이 술도 앵간히 독합니다. 장락주는 자기네들은 미향백주의 표범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향, 쌀로 빚어요. 광동의 백주들 대부분이 쌀로 빚습니다. 그만큼 이쪽에는 온화하고 따뜻하다 보니까 수수 재배가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물론 중국 백주께서는 스스로 빚은 술이 최고로 치고 쌀은 한 등급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향이라는 백주의 향은 향의 깊이가 훨씬 덜합니다. 수수향들보다. 그리고 오래 은근히 끄는 일이 없고 자극적이고 산박하게 거쳐줍니다. 쌀소주라고 해서 부드럽다라는 느낌만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예리하고 거칠고 독할 수가 있습니다. 장락소주가 자랑하는 품종 중에 하나가 75도 장락소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수죠. 쌀로 빚은 정유주, 그것을 72도 선에서 유지시킨다는 기술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강제적으로 전혀 도수를 낮추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광동, 외지인들이 많고 외래문화가 많이 수용되고 이런 개방적인 풍토에서, 그리고 날씨는 아주 따뜻하고 더울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독주가 안 팔릴 것 같은데 독주도 인기가 있어요. 이 광동시장을 지배하는 주류 술은 맥주입니다. 당연히 기온 탓이에요. 맥주가 가장 시장이 넓고 그 다음이 백주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그 시원한 맥주를 놔두고 백주도 그렇게 많이 마시느냐? 딴 거 아니에요. 작은 돈 들여가지고 맥주로 얻을 수 없는 취기를 느낄 수 있는 건 백주밖에 없죠. 이 광주 지역에는 일용 근로자들이 아주 많다 그랬습니다. 외지인들이에요. 그들이 힘든 노동을 마치고 나서 시원한 맥주 한 잔도 생각이 나겠습니다만은 또 취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맥주는 취하지가 않아. 맥주를 취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나가. 오늘 하루 번 걸로 술값 다 나가도 부족해. 그럴 적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50도, 60도, 70도 백주입니다. 그것도 싼 거. 그래서 이 광동 지역에는 작은 병의 백주가 그렇게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100ml, 125ml짜리들 한 병에 12완, 12위안 하는 술들이 최고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땀 흘린 노동자들이 그 그늘에 저녁에 한 병을 쫙 들이키고 나서 취기 속에 숙소로 돌아갈 수 있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술은 없겠죠. 광동의 이주 근로자들 중에는 호남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멀리 떠나왔지만은 술을 고르더라도 자기네 고향 술을 마시고 싶겠죠. 때문에 호남성에서 나오는 개구서라는 이 작은 병의 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데가 바로 이 광주시입니다. 독한 술로 싼 걸로 고향을 느껴보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장락소주도 이렇게 아주 도수 높은 것들도 만들어내는데 대단히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도수가 높고 강렬하다 보니까 많이 마실 필요도 없죠. 그렇게 안 마시고도 금방 꼭대기 취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아주 경제적인 엄주법일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서도 이 샤먼에서 이 장락소주를 마셨다 그랬죠. 뭐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뭐 앉아갖고 물고기 안주해가지고 이렇게 몇 잔 마시고 나니까 금세 쫙 올라오는데, 제 기억으로 그것이 8위안인가 그랬습니다. 작은 병 하나가, 장락소주가. 그러면 우리 돈 1,600원 밖에 안 되죠. 100ml만 딱 마셔도 되더군요. 금세 온몸이 훈훈하게 달아오르면서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죠. 아까까지도 칙칙하던 건물들이 화사하게 빛깔이 바뀌고요. 외국 땅에서 낯선 풍물을 접하고, 그리고는 낯익은 풍광들을 또 곁들이면서 싼 술이나마 마시고 훈훈히 차오르는 그 열기 속에서 나그네만이 가질 수 있는 정감을 품을 수 있다는 것도 술꾼만의 특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